이처럼 자아는 과학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언어, 문자와 같은 상징을 이용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상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며 그것이 사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스처, 즉 몸짓의 소통에 있습니다. 동물은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런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소통하지만 인간은 의미가 담긴 상징으로 소통한다는 건데요. 인간의 몸짓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박수를 치는 행위는 축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미는 사회 전체에 공유되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상징의 의미는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몸짓의 상징적인 의미를 배웁니다. 누군가와 소통할 때 나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나의 행동을 조정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언가를 학습합니다. 내가 박수를 치면 상대는 축하로 받아들이는구나. 반대로 박수를 치는 저 사람은 나를 축하해주고 있구나 생각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상징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터득하는데요. 여기서 사회적인 성격, 즉 사회적 자아가 형성됩니다. 미드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능동적, 주체적인 자아인 I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객체적인 자아인 미죠. 둘 다 나를 뜻하는 영단어이지만 주체적인 1인칭과 객체적인 3인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I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나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나의 반응이죠. 따라서 능동적, 주체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미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여 행동하는 나입니다. 내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며 객체적인 자아인 것이죠. 미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학자 쿨리는 I만 가졌던 내가 미를 터득하는 과정을 거울자아 이론을 통해 설명합니다. 거울자아 이론은 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자아를 이해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거울은 실제 거울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타인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직 거울을 통해야만 내 자신을 볼 수 있듯이 자아도 스스로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해야만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타인의 반응이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주변으로부터 평소에 생각이 올곧다, 정의롭다 등의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행동이 정의로운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한 뒤에는 그 인식에 맞는 행동과 가치관을 더 확립하면서 자아를 형성하죠. 이처럼 자아는 과학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평가를 해야만 자아가 형성될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라면서 관찰과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행동은 어떤 반응을 불러온다를 학습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직접 평가받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이 정의롭다고 여겨지는지 알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상상하여 행동하죠. 이렇듯 타인의 반응을 상상하여 행동하는 자아가 바로 미드가 말한 미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의 미, 즉 사회적인 자아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학습된 것입니다. 몸짓을 통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 즉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같이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만으로는 우리의 자아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드는 자아의 발전 단계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아의 발전 단계는 총 3단계입니다. 처음엔 타인과 상호작용할 자아가 없었던 우리는 타인을 단순히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역할을 취득해보면서 단계별로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출생 후부터 3세까지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놀이 단계입니다. 3세에서 4세의 시기에 진행되는 최초의 역할 취득 단계이죠. 역할 취득의 대표적인 방법이 소꿉장난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는 서로 엄마 아빠를 흉내내면서 그들의 역할을 취해보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게임 단계입니다. 5세 이후부터 시작되는 단계로 여러 명의 역할을 취득할 수 있는 단계죠. 게임은 정해진 규칙이 있으며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의 역할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역할과 그 관계까지 동시에 이해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아를 형성해 나가죠. 이 3단계를 거쳐서 어린이였던 우리는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일반화된 타자란 이제 한두 명의 타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화, 규범, 가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의 역할과 관계를 취득하면서 사회적인 자아가 형성되죠. 즉 우리의 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사회에 있는 이 미들끼리의 상호작용인 것이죠.
이전까지 사회학 이론들은 사회가 개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 강조해왔지만 반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회는 상호작용의 집합체입니다. 이 상호작용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미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이 의미 역시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의해 영향받는 동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존의 거시적 관점들이 간과했던 인간의 능동성에 주목하여 우리가 단순히 사회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위하고 반응하며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